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체로 무리한 인상 요구에는 비판적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돼 왔다면서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8일 VOA에 방위비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게 미군 주둔 기본 비용의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비판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자체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상원 의원은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Interestingly enough, it's just for a term of 1 year, where typically it's a 5-year term. So we're going to be right back in the cycle of talking about supporting forces, the South Korean support for our forces on the peninsula. Can you talk about the significance of maintaining our force presence there? Is it critical, or can we afford to draw down?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둔 비용 플러스 50과 같은 수준의 요구는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Yes, but if for some reason, at the end of the day, there was no agreement, we had to pull out our forces from Japan and Korea, what would be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ould that be a good? 수십 년간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방기릴이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It's certainly a reoccurring theme. We're also, I would say that we ar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re of course very appreciative of the considerable resources that South Korea has provided to support the alliance.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과 분담금의 상세 내역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입법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 한일 갈등은 북한과 중국 위협에 맞선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이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이 아닌 중국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이 중국의 경제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한일 갈등 문제를 다룬 토론회에서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일 간 분쟁은 과거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와 안보 분야가 핵심 쟁점에 포함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In the past, the economic and the security realms seemed exempt, and indeed they were moderating or mitigating factors that eventually led to a resolution or at least moving issues.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각각 초석과 핵심 축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것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f the cornerstone and the linchpin of your strategy are weakened, then your objectives are going to be harder to obtain. It just follows logically. 크로닌 석자는 이어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국 관계는 미국의 중요한 자산이란 설명도 나왔습니다. There may be some structural and foundational problems with it, but it's still a valuable part of your estate.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의 경제적 공급망을 중국과 러시아로 분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놓일 수 있다며 사드 배치 당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국, 일본 정상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도록 충고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8일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르글로프 차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준비를 포함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전날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이 북한 측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회동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내용을 담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석탄의 상당량을 북한에서 사들이던 중국의 수입 동향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2년 전 대북결의 2371호가 적용된 뒤 중국의 무연탄 주요 수입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철강업계 전문 온라인 매체인 중국 철합금 재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로부터 무연탄 429만 톤을 사들였는데 이는 중국이 상반기에 수입한 무연탄 물량의 8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로 각각 25만 톤과 16만 톤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85%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던 북한산 무연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 철합금제서는 중국의 석탄 수입선 변화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을 옥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은 중국의 무연탄을 2250만 톤 가까이 수출했는데 대북 결의가 채택된 2017년에는 그 물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483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결의 이행으로 북중 간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etween 2016 and 2017, the largest North Korean export from North Korea to China changed from mineral fuels such as coal to textiles. So the enforcement of China of this resolution has decreased the amount of exports between the time period of 2016 to 2017.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지난해 대비 15.3% 늘어났으며 특히 비제재 품목과 필수재를 중심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교역 대상국과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면서 북한의 제재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산 석탄 등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서 북한의 2018년 대외 무역 규모는 2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돼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약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제재 해제 움직임을 가시화할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의 영양 부족이 악화되고 설사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 연맹 측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연맹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엘하지 아시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고 현지 사업을 참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삼봉리에서 적십자사가 진행 중인 마을 개발 사업을 견학했다면서 적십자는 이미 위태로운 북한의 식량 상황에 가뭄이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북한 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제인권단체에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8일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활동가 지철호 씨와 김건우 씨를 소개하는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싣고 이들의 북한 인권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더 밝은 미래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두 사람이 지난 2011년 서울에서 만나 북한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으며 현재 서울의 대북 인권단체인 나우의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